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이상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클리비아 바이오센서 소일 모이스처 아이덴티피케이션 베이스드 온 Electrophysiology Signals with Deep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은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트럴 일렉트로닉스에 24년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10.7이고 바이오피직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클리비아라는 토양 수분에 민감한 식물을 이용해서 해당 식물세포의 막전이 값으로 토양 수분 함유량을 분류하는 식물 전기신호 전용 딥러닝 모델인 플랜트넷을 제안한 연구입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식물을 바이오 센서로 사용하는 연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저널 미팅에서 소개드렸던 식물 연구들은 식물을 무사히 키워내기 위해서 식물의 건강이 나빠지는지 그 식물 자체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식물 자체의 건강보다는 식물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즉 식물을 일종의 센서처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에서는 식물을 농작물이 아니라 일종의 바이오 센서처럼 간주합니다. 실제로 식물은 토양의 온도나 토양의 수분 함량, 토양의 pH나 중금속 등 토양 관련 지표뿐 아니라 공기 중의 CO2 농도나 미세먼지 농도 혹은 유해가스 농도 등 식물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지표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측에 보이는 클리비아라는 식물을 사용했는데 이 식물은 작물로서 가치가 있는 식물이라기보다는 토양 수분에 좀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식물이기에 해당 식물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식물의 막전해를 통해 전기 생리학적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전 소개드렸던 저널 미팅에선 식물의 임피던스 값을 사용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임피던스가 아닌 막전이 값을 활용합니다. 임피던스를 활용하면 우측 위의 그림처럼 임피던스 Z값과 위상의 세타 값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지만 막전이 값을 활용하면 아래처럼 전압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식물 내부의 양이온들은 펌프와 이온 채널을 통해 세포막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주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양이온들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식물 세포의 막전이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피던스 값을 측정할 때는 교류 전류를 측정 장치에서 직접 인가해서 그 저항을 보게 되지만 막전이 값을 측정할 땐 마치 뇌파나 심전도를 뽑을 때처럼 증폭기를 활용해서 식물세포 자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압을 증폭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단락에선 식물의 임피던스가 아닌 세포 막전위에서 비롯되는 전기 신호를 연구하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서 이러한 전기 생리학적인 반응이 환경 자극과 1대1 대응을 이루기에 막전이 값을 통해서 환경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본질적으로 뇌파나 심전도를 활용해서 환자를 진단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식물의 전기 생리학적 신호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추출하기 위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CNN 등이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말하며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토양 수분 함유량을 감지하는 생물학적 센서로서 클리비아 식물을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하며 이때 식물의 세포 막전이로부터 생성되는 전압 신호를 활용합니다. 측정된 신호의 분석을 위해 CNN을 사용하는데 표본 크기가 제한된 데이터셋의 경우에 딥러닝 모델의 일반화 능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 전압 신호에 맞춰진 경량화된 CNN 모델인 플랜트넷을 제안하였습니다. 제한된 플랜트넷은 말단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하였으며 인버티드 리시듀얼 모듈과 CBAM 구조 등을 활용해서 높은 분류 성능과 낮은 계산 비용을 동시에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클리비아 식물을 활용하였으며 항온 항습 챔버를 통해서 온도 20도, 습도 70% 환경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식물 샘플은 6개를 사용하였고 토양의 수분은 10%, 20%, 30%의 3가지 조건으로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토양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할 때 화분 전체의 수분 함유량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아래 A 그림과 같은 수분 측정기를 B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20가지 위치에, 화분의 20가지 위치에 모두 꽂아서 측정해서 이 표준 편차가 0.5를 넘지 않도록 일정하게 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각 조건당 60분씩 측정하였으며 이를 30초 단위로 세그멘테이션해서 한 가지 컨디션, 한 가지 조건당 120개 샘플이 획득되었습니다. 따라서 식물 6개, 토양 수분 조건 3개, 조건당 샘플이 120개 해서 총 2160개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신호는 아래 C 그림처럼 식물 잎에 패치형 AGCL 전극을 직접 붙여서 증폭기를 포함하는 전기생리학적 신호 측정기를 활용해서 30Hz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한된 플랜트넷 구조입니다. 식물에게서 얻은 전기생리학적 신호는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얻은 신호에 비하면 훨씬 단순합니다. 사실 그래서 CNN 같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머신러닝만으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모델을 쓰더라도 비선형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은 파라미터가 좀 가볍거나 레이어가 좀 얕은 모델을 쓰는 경우들이 좀 많고, 이번 논문에서도 모바일넷 V2의 구조에 기반한 좀 가벼운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8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에는 인버티드 레시듀얼 구조와 CBAM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버티드 레시듀얼은 모바일넷 V2의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구조이고, 잔차 학습을 위한 스킵 커넥션을 연결할 때 채널 수가 적은 레이어끼리만 스킵 커넥션을 연결해서 정보량을 좀 보존하면서도 파라미터는 줄이는 레시듀얼 블럭의 변형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상세한 구조를 보면 처음에 인풋에서는 비교적 적은 채널 수였다가 익스펜션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채널 수를 확 늘린 상태에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이후에 다시 포인트 와이즈 채널 수를 줄여준 뒤에 스킵 커넥션을 연결해서 계산량을 줄이면서 정보는 최대한 보존합니다. 특이한 점은 액티베이션 펑션에 렐루6라는 걸 쓰는데 우측 위의 그림처럼 기존 렐루에서 음수뿐 아니라 6 이상의 양수도 잘라주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바일넷에서 파생된 기법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경량화를 위해 계산을 할 때 소수점까지 표현하지 않는 int8 등의 자료형을 활용해서 연산을 하더라도 모델의 강건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CBAM은 컨볼루션 레이어에 적용되는 어텐션 모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널 어텐션과 스파셜 어텐션을 분리해 진행해서 최대한 경량화한 어텐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풋 레이어를 보면 신호가 30x30 이미지로 변환돼서 들어가는데 따로 언급된 이유는 없었으나 30Hz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된 30초 분량의 데이터이기에 그거에 맞게 30x30으로 들어가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레이어에는 원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들어가서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 주는데 플랜트넷에서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해서 비선형성을 좀 덜어내고 오버피팅을 완화함과 동시에 식물 신호에 맞게 모델을 조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바일넷 V2를 기반으로 하되 CBAM과 GAP를 적용해서 식물에 맞게 파인튜닝한 점이 아키텍처 측면에서의 노벨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먼저 파라미터 수와 정확도의 관계를 보면 여타 다른 모델들보다 플랜트넷의 정확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모바일넷보다도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모델이 인베디드 장치의 모델을 배포할 때 용이성이나 계산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가짐과 동시에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로 제한된 CBAM과 GAP 구조에 대해서 진행되었고 두 모듈 모두 있어야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AP 구조가 조금 더 유효한 모습을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로부터 얻은 전기 신호에 대해서 딥러닝을 적용할 때 굳이 FCN을 쓰지 않고 GAP를 쓰는 게 효과가 좀 더 좋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다양한 토양 수분 조건 하에 클리비아 식물을 바이오 센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식물의 전압 신호가 비침습적으로 수집되었으며 경량화된 CNN인 플랜트넷이 제한되었고 적은 파라미터로도 99.16%의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역전차 구조와 CBAM, GAP 구조를 활용해서 식물의 전기 신호에서 효과적으로 특징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클리비아를 토양 수분 센서로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적은 느낌이 있는데 식물의 딥러닝 방식이 적용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이 연구의 후속 연구가 지난달에 게재되었는데 같은 클리비아 종이라도 식물이 생장한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나뭇잎 개수가 다르다던가 하면 전기 신호가 많이 달라지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연구로 이렇게 점점 식물에 맞는 다양한 딥러닝 테크닉을 적용한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